네, 2월 11일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국에서 이제 관세부가 발표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폭을 축소시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0.7% 상승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 코스닥은 상승폭을 모두 반납은 했습니다. 그래서 0.01% 어제 종가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끝이 났다는 것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세부가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지 환율도 오늘은 1원 좀 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3일 만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준 코스피, 이 안에서 어떤 움직임, 어떤 전략 좀 가져가야 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화목한 화목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자 한 줄 평은요? 오늘자 한지평은요, 내가 널 지켜줄게라고 적어놨습니다. 멋있는데요, 뭔가? 네, 내가 널 지켜줄게, 언제 어느 때와 함께라도. 가사 맞나 모르겠는데 이거 약간 노래인데요. 네, 이거 지금 누구 노래였더라? 아무튼 누구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 나온 것처럼 지금 시장을 외국인들이 지금 관세 부과가 이게 나오던 말던지 삼성전자를 들어 올려주면서 우리나라를 좀 약간 지금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지금의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아마 글로벌에서 가장 좋은 증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상반기 내내 좀 국내장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 때 밀릴 때마다의 매수기를 잘 잡아보시면 아마 2월 달도 분명히 또 다시 한 번 더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널 지켜줄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채팅창에 뭐 녹색지대 노래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도깨비 생각했거든요. 제가 녹색시대 시대는 아니라서 네, 그분들 노래는 잘 모르고요. 네. 이게 정승환 씨 노래였나? 정승환 씨? 폴킴인가 정승환 씨 노래인가 아무튼 그럴 근데 텐데. 도깨비 노래 맞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도깨비는 아닐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 평이요. 오늘이 이제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 그쵸. 네, 정월 대보름인데 뭐 행사가 뭐인지 부럼을 깨는 건가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이제 전혀 지금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더도돌 말고 네, 요즘만 같아라. 네. 이거 한가위 때 하는 말이죠. 한가위 때 하는 말인데 대보름 때 하게 됐네요. 요즘에 그래서 생각보다 운 좋게 걸려드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유리기판주도 잘 올라가고 해서 요즘에는 네,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는데 좀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더도다도 말고 요즘만 같아라. 계속 이대로 장은 그대로 있고 종목 장세만 계속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장도 좋고 더도 덜고 말고 요즘만 같아라.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를 보면은 요즘만 같아라 하면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11일 지났는데 수익률 100%가 찍혔다라는 것, 여러분들 잠시 후에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웅태 매니저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시장은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는 시장인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답이 뭐죠? 순환매죠. 순환매. 섹터 내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 순환매만 잘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로봇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로봇 다음 후속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막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도 올라왔고, 오늘은 좀 장 초반에 또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사실 어제 무료 방송하면서 우주항공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우주항공 시대가 올 것인데 한번 잘 담아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우주항공에도 강한 흐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답은 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발을 맞춰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나올 수 있는 시장이고, 이처럼 좀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상방을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답정너, 순환매 답이었습니다. 자,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자, 이제 바로 특이점 들어가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슈들이 엄청 많은데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이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도 일단은 조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또 이제 조선 초격차 확보에 2,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자, 이 2,600억 원, 우리가 최근에 뭐 AI를 많이 봐서 그런가요? 뭐
700조 시대에 2,600억 원 하니까 잠깐 보니까 귀여운 숫자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이게 작년보다 40%나 늘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선은 가뜩이나 좋은데 이 호재가 붙는다면은 앞으로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고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김웅태 매니저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억. 지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고요? 다소 작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연구개발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2,600억이 투자된다라는 거고 2,600억이라고 하면 조선에서 불구하면은 금액이 얼마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배 한 척만 수주한다라고 하면은 한 척당 뭐 4천억이 넘기 때문에 고작 2,600억 가지고 뭘 또 그쵸. 증가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2,600억이라면은 저는 꿈에도 보지 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생각한다면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이게 단순 목적으로서 조선을 더 크게 만들겠다, 몸집을 키우겠다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고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일자리가 많이들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로봇 시장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연구개발 비용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에서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선업에서는 이런 금액이라도 오히려 호재성으로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조선업 등등이 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도 나오고 있고 계속적인 분기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하나오션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조선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도 다들 얘기했을 때 예. 어제 내려왔던 하나오션이 다시 다 반납을 하면서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앞으로에 대한 조선 시장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로 보여지고 만약에 조정이 받는다라고 하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하면서 조선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의 2달 내내. 네. 2달 내내 매주 한 번씩은 꼭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는 조선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선 사놓고 핸드폰 어플을 지어놓고 내년도에 꺼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 정도로 좀 강하게 보고 있고 네. 지금 슈퍼사이클 초입으로 들어갔던 시기가 22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럼 최소 4년 정도는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지금이 25년 시점이라면은 26년도 내년도까지는 바라봐도 될 거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결과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28년도까지 수주 잔고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6년도까지에 대한 수주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달러가 강세라고 보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실적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써 조선은 앞으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그쵸. 미 군함에 대한 이제 MRO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MRO 사업 추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오션은 본격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한다면은 오히려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서 오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RO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좀 주가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오션은 좀 신규 매수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 후에 사놓고 1년 후에 계좌 한번 열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자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선이 이렇게 잘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잖아요. 그래도 지금 들어가기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늦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 이제 차트를 한번 봤더니 네. 생각보다 이제 외봉을 형성하고 쌍봉을 만들려는 주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HD 현대부터 시작해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거는 조선 중에 이제 하나오션이 지금 이제 단기간에 한 석 달 동안 네. 뭐 거의 100%, 그러니까 한 80% 정도 오른 거고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이제 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 피팅 밸브 관련 주들은 대시세가 났고 지금 이제 꺾였다가 지금 조선주가 강한 거 하나오션이 또 올라가니까 또 하나그룹 주들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막 강세 속에서 하나오션의 상승세, MRO 사업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났고 조정이 나오는 차이고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오션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MRO 사업이 한다고 하면 HD 현대랑 하나오션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이제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HD 현대랑 하나오션이 가는데 지금 그거 하나오션과 같이 갈 수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연속성이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선이 너무나 좋긴 하지만은 종목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모든 종목이 다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올랐을 때 보면은 뭐 하나오션이 8% 올랐기 때문에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도 많다. 근데 주변에 들어보니까 하나오션 굉장히 많이 샀고 오늘도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네. 하나오션을 샀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살 걸. 좀 샀다. 많이 살 걸.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세? 올랐는데 예. 많이 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빠지고 있으면 많이 사는데 올라가니까 한번 발을 담가 볼까? 이 정도지. 대부분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다 사고 있고 뭐 개인들은 뭐 많이 얼마나 살 수 있었을까? 차익 실현 다 하고요. 많이 안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확실히 포인트는 뭐 지금 이제 조선 섹터 안에서 양수 겸장이 되는 뭐 LNG도 많이 발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RO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래서 네. 지금은 조선 볼 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MRO, 벙커링선, 뭐 요새 벙커링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보고 이 섹터를 투자해야 됩니까? 그냥 보실 거면 MRO만 보시는 게 저는 제일 낫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이슈가 붙던 뭐가 붙던 간에 결국 이슈는 MRO, 결국 미국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들만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MRO와 관련성이 없는 종목들은 외국인이 전혀 건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고가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관들이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가 더 이어지는 것이지 외국인들이 안 사는 종목들은 신고가 랠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MRO 쪽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제가 지난달에 조선 담당하고 있는 증권가에 있는 분과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뭔가 조선에 관련된 리포트를 굉장히 좋게 적고는 있습니다만 그들의 적을 때 표현을 잘 보게 되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리포트는 발간을 해야 되겠고 발간을 안 하다 보게 되면 압박이 옵니다. 그래서 발간을 한다고 하는데 발간을 하지만은 사실 밸류에이션상 봤을 때 지금에 대한 주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밸류에이션상 맞다 아니다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 이상 넘어가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결국 수급적 롤이라는 것인데 그만 보게 되면 하나오션만 차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나오션만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 하나오션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 잠깐 보여드리면 하나오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는 게 보게 되면 외국인들 빨간색 가선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만 사고 있고 검은색 가선인 기관들은 전혀 못 들어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오션 쪽은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제외한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 있고 기관만 삽니다. 주가가 못 가고 있죠. 그다음에 미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오션만 지금 가고 있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건데 그 하나오션은 왜 이렇게 가느냐? 그냥 간다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기계 결국은 알고리즘으로 따라오는 프로그램 매매 중에 신고가를 올라가는 추세 추종을 하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로봇은 레인보우를 사고 있고 네. 조선에서는 하나오션을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다가 지분을 다 갖다 모으자라고 해서 김동관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겠다라고 했던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까지 같이 올라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관 결국 하나 그룹사들의 인맥 라인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김동관 부회장이 제가 아마 저번 달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의 인맥이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에너지가 미국과 관련돼서 에너지 관련된 기업의 지분도 갖고 있을 정도로 미국과의 인맥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하나오션이 MRO를 따고 있고 실제 지금은 급유선들과 부속품에 대한 것들만 따고 있지만 결국 노리는 거는 일본이 하고 있는 미 7함대의 본선을 나중에 따기 위해서 지금 MRO를 하고 있는 시작 단계란 말이죠.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닥 사업사 자체가 좋지 않은 건 맞지만 뭔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성을 더 키워나가고 방산 쪽, 결국은 지금 함선, 결국은 MRO 자체가 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가 하고자 하는 거는 조선 안에서도 방산과 관련된 쪽을 더 많이 키우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가져가는 걸로 봤을 때 네.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을 주축으로 해서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과의 관계성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결국은 MRO 사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지금 MRO에 또 뛰어 들어가려고
들어가라고 하는 게 HD 현대중공업이 그쵸. 뒤를 이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현대중공업이 안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아마 입찰에 참여할 것 같아요라고 설명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2월 달에는 MRO 입찰을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MRO 사업과 미국 쪽에 대한 투자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현대중공업도 아마 따라 올라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라도 MRO가 더 커져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국내 쪽 MRO에 수주받고 있는 HJ 중공업도 있습니다. 이쪽은 미국 건 아니지만 국내 거를 MRO 하고 있는 건데 약간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은 그쵸. 있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MRO랑 그 다음에 한화그룹과 연계되어져 있는 조선, 한화그룹과 연계되어져 있는 방산, 우주항공 이쪽 위주로만 보시는 게 이쪽 섹터에서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확실히 또 한화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 미국과의 이 친밀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가람 매니저 아까 얘기를 해줬잖아요. 우리 지금 다 MRO로 집중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을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HJ중공업 이렇게 3개 정도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하나오션은 엄청나게 하나오션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나머지 뭐 조선 종목들은 사실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HJ중공업도 눌림목이 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도 될까라고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가람 매니저님은 하나오션 이럴 때 하나오션만 딱 보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나머지 종목들을 보는 게 낫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볼 거면 신고가로 올라가는 추세 추종을 하는 하나오션이 제일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어제 밀렸을 때의 타이밍을 잘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하나오션이 밀렸던 조선주가 밀렸을 때 타이밍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지난번 조선 담당과 미팅 때도 나왔던 결론이었는데 결국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조선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기관들은 벤치마크 수익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조선이 계속 올라가게 됐는데 조선은 내가 안 담은 상태에서 벤치마크 이상의 수익을 내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선은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조선에 대한 세론, 결국 엑스트는 수익 실현을 언제쯤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결론은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면서 다른 역할을 해주던 뭔가 다른 섹터에서 주도적으로 올라가면서 조선을 없어도 다른 걸로 벤치마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때 조선이 밀릴 것이다 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봤을 때 조선이 밀릴 때 삼성전자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시기에도 하나오션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다른 조선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어제와 같은 현상이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3월 달 안에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무작정 너무 조선이 좋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조선을 맹신을 해서 무조건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건 조금 위험성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뭔가 좀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오션만 저는 보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엔진 사업부까지 보시면 결국 하나그룹스 안에서 커지는 건 엔진 사업부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쪽까지만 보시는 게 저는 제일 낫지 않을까. 다만 리스크는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가면 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만 봤을 때 삼성전자와는 조금 이제 반비례하는 그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제 특히 그랬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본다라면 하나오션은 강력하게는 좋게 생각하지만 나머지들은 좀 위태위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조선주 사고 앱을 끄자, 앱을 삭제하자라고 했던 김웅태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서 이가람 매니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가람 매니저 말도 맞고요. 또 이게 맹신할 수는 없는 게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위험성이 좀 증가가 된 거일 뿐이지 사실 조선에 대한 사이클이 마냥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와야 되고 새로운 물량도 들어와야 되는 이 순환매적인 구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업황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꾸준하게 더 성장 가치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반등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오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 사실 지금은 하나오션만 마냥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 미포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하나 갔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한국조선해양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서 거의 한 2주 내내 조정을 받고 있어요. 2주 내내 조정받았을 때가 거의 한 1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작년도 8월 달부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모습이 올라오면서 내려왔던 거를 저점을 잡아놓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다시 신고가 영역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정도 구간에 대한 조정은 깊이 있고 좀 버텨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선업종들이 대장주들이 워낙에 또 무겁기 때문에 그 외쪽으로서 앞서 우리 엔진 부분에 대한 기자재를 말씀 네. 잘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엔진들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에서 엔진에서는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XTX 엔진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특히나 지금에서 트럼프에 대한 MRO 사업과 추진해서 나오는 게 또 LNG 선박에 대한 또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LNG 선박에 들어가고 있는 기자재 종목들 특히나 일생이라든지 현대임스 아니면은 뭐 본행제를 제작하고 있는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도 어차피 조선업종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할 때는 LNG 기자재들도 같이 따라가고 그쵸. 기자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해양 플랜트 사업까지도 같이 가거든요. 배를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수출이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수출 데이터가 나온다면 당연히 또 해안 조선업까지도 같이 해양 플랜트 사업까지도 같이 연계돼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기자재까지 좀 투자 아이디어를 넓힐 수 있는 전략도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제 수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급을 조절하고 네. 이제 기관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조금 그러니까 기관들이 팔았던 그러니까 기타 부분이 매도했던 거를 이제 그걸 소화 과정이 거쳤기 때문에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대미포조선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요. 눌림목을 사야 되나 싶은데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저점 매수 관점부터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을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종목을 미리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하나 엔진을 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뭐 한번 차트를 본다고 하면 네. 만약 하나 오션처럼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해서 1월 16일 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었죠. 잘 가고 있는데 이 날짜에 보면은 이대 주주가 500만 주가 과거에 하나 엔진한테 팔기 전에 대주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5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걸 그 블록딜로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1월 16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지금 소화를 거쳤다라는 거죠. 네. 잘 가던 게 이제 그러면서 기간 조정이 잘 나오고 가격 조정도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블록들을 사서 다 빠져나갔고 기관들이 재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LNG 엔진을 그러니까 두 네. 회사가 뭐 HD 현대랑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엔진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LNG 그 엔진을. 그런데 그게 이제 삼성도 못 만들기 때문에 삼성도 하나에다가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하나에다가 넘겼을 때 삼성 때문에 이제 그런 조항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삼성에다가 주문했을 때 반드시 만들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엔 하나 엔진을 보면 홈페이지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메이커인데 조선의 발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 디젤하고 가스 그러니까 이중 발전 그러니까 디젤을 썼다가 이제 연료가 다 되면 이제 가스 LNG를 쓸 수 있는 발전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회사 중에 HD랑 그다음에 하나 엔진인데 공급 실적을 한번 보시면 갑자기 배가 아니고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젤 발전소에도 이렇게 발전 납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외에도 경상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해외, 미국까지 이렇게 해서 해외 발전 사업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하나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히 조정 거친 이 가격대에서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 그러니까 네. 눌림목에서 약간의 이제 주봉 차트 20주봉을 무너뜨렸지만 이건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안정적으로 사시면 되고요. 일본 보면 뭐 빠졌네 싶은데 뭐 이거 차트를 너무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이 정도의 4주 동안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양봉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이 가격이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 하나 엔진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종목을 또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된 종목 하나 더 있으시잖아요. 하나 엔진만 할까요? 종목은 이제 그 태웅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 오션을 보는데 이제 그 하나 오션보다는 이제 저는 태광이 있고 또 태웅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네. 태웅도 핫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이제 이렇게 조선 업종이 갈 때가 있었는데 태웅 같은 주식을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조를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데 태웅은 좀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한번 조선 업종에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소량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엔진과 태웅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도 압축해 볼까요? 네, 저도 같은 종목이고요. 저도 여전히 하나 엔진을 제일 선호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 엔진 그 이해를 본다면은 제가 이것도 항상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STS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STS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 결국 방산 쪽에 대한 엔진도 있고 그냥 조선 쪽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조선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방산 종목이라고 봐야 될 종목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종목도 좀 여러 가지 루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업펀드가 지금 1차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데 그 조합에서 결국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블록 딜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 지분 자체를 한 곳에다가 다 떠넘겨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 게 STS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분명히 어딘가에다가 지분을 대량을 팔 텐데 이거를 일반 상업펀드가 아니라 국내의 한 대기업에서 방산 쪽에 대한 엔진을 국산화를 하고 있는 그쪽에서 뭔가 방산을 더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기업한테 결국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또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게 STS 엔진이기 때문에 또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블록딜은 나오지만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주가가 웬만큼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아마 그 국내 대기업 쪽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때는 이 종목이 지금 위치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STS 엔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 엔진 나왔습니다. 하나 엔진, STX 엔진이고요.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저도 뭐 엔진도 좋고요. 저는 뭐 대장주를 살 거면 하나오션을 야, 사는 여전히 게, 좋다. 네, 하나오션을 보는 게 좋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오션이 올라갈 때 저는 LNG 선박에 대한 수출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본다면은 1승 여전히 1승도 여전히 또 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1승도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자리고 보시면 되겠고 호가창의 물량이 굉장히 또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수급만 들어오면은 가볍게 또 20%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단기성이라도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1승 이야기 들어봤고 김웅태 매니저님 하나오션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눌림목이죠? 그래도 매수한다면? 지금요? 뭐 만약에 너무 네.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죠? 네,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뭐 네. 따라 들어가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본 게임은 7만 원부터입니다. 본 게임은 7만 원부터다. 하나오션 1승.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 메인 이벤트죠.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나라에 25%를 적용한다고 밝혔고 3월 10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EU에서는요, 지금 벌써부터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관세 리스크 좀 불거졌는데 오늘 시장에서 철강주와 알루미늄 섹터는 영향이 좀 미비했습니다. 알맥, 알루코 같은 종목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철강, 알루미늄 이거 뭐 관세 리스크가 불거졌는데도 왜 미비했죠? 일단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얘기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또 제 저론에 이제 야구 선반영이죠, 뭐. 네, 예.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캐나다, 멕시코도 얘기가 나왔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 그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막상 이제 쿼터 제로 되고 막상 협상,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각국별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철강을 수출하는데 이제 작년 한 해 이제 뭐 한번 PPT를 본다면 6만 톤을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 세계에 이제 수출했던 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철강 사업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면서 올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을 했고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포스코 때문에 그렇죠. 포스코가 2차 전지 때문에 또 빠지면서 이제 그렇죠. 그게 그 주가의 하락이 이제 그런 영향이 있고 한국이 이제 수출하는 게 뭐 미국이 9.8%입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20-30%였으면 엄청나게 큰 충격이 었을 때 10%입니다. 그래서 한 27만 톤을 미국에다 수출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우리나라만 뭐 미국에다 수출한 게 아니라 멕시코라든지 또 남미,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데 만약 그렇게 25%를 관세를 매기면 US 스틸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수출을 50% 올리면 바로 가격이 올라가 버릴 수 없는 밖에 없는 거고 저희 US 스틸은
일본에다가 지금 이제 8년에 만에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증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은 US들이 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바로 소비자한테 전가될 거고 그쵸. 건설 모든 산업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그쵸. 자극한 게 자명하기 때문에 철강은 거의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이걸 인상했을 때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나 앞서가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대로 잘 안 되듯이 트럼프가 이제 저렇게 해놓고 항상 똑같이 말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상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협상가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미리 그렇게 제가 생각에는 놀라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번이 이제 그런 겁니다. 항상 주가가 철강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이제 트리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마지막에 저점을 찍어줄 트리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저평가, 그러니까 실적이 철강주가 PER을 봤을 때 어떤 철강은 PER이 2, 3입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벌면도 불구하고 철강주가 소외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업종 중에 PER이 가장 낮은 게 철강주입니다. 그래서 더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만약 더 빠지면 PER이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는데 2에서 1이 되면은 그 해 번 당기순이익으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철강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철강의 어떤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막상 이렇게 관세를 매겼다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매긴다고 3월 12일 날 매긴다고 하는데 그때 디데이를 해서 앞으로 철강 관세 하다가 유예를 한다든가 쿼터 제로가 된다든가 이러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철강주가 단기로 한 30%에서 잘하면 50%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철강주들이 지금 현재 이제 자사주 매수라든가 주식 소각 관련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철강주, 현대제철부터 동국제강이라든가 대한제강, 그러니까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자사주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했고요. 그래서 배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하나가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종목 얘기할 때 그때 자세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기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25% 세게 질러놓고 이후에 이걸 이용해서 협상 카드로 좀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제 일기 때 쿼터 또는 저율 할당 관세 협의를 좀 봤었는데 이번에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협상 가능성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물론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장 부과를 하겠다가 아니고 3월 달에 하겠다라고 했기 그쵸, 때문에 시간이 좀 멀어요. 그만큼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누군가 협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국내에서 누구랑 할까요? 국내가 지금 공석이 좀 큰데 그쵸. 그 자리를 누구랑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석 때문에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예를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뭔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도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결국은 미국 보게 되면 지금 자기네가 필요로 하고 있는 호주는 면제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외가 없다라고 했지만 대신에 호주는 면제하겠다. 그 얘기는 필요한 국가는 결국은 예외를 해서 면제 주겠다는 건데 최근에 보게 되면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도 약간 문제가 될 뻔했지만 결국 협상을 했고 결국은 우방국들과는 관계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결국 뭔가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뭐 철강 쪽에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자동차나 다른 데다가 관세 부과에 대한 코멘트가 나타나주고 있지만 시장은 생각과 달리 엄청난 강세가 올라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관세 얘기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사고 선물 사고 하면서 지수가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는 보편적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던 상황이었는데 보편적 관세가 아닌 상호 관세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지금 너네가 그만큼 매기면 우리도 그만큼 매기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해서 관세를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런 관계를 해치겠다라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에 대한 카드가 맞지 않을까. 결국은 증시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도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기보다는 결국 날짜 놓고 한 달 뒤에는 우려감이 완화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움직였던 걸 보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봤을 때 개별 관세 대상
제외 쪽으로 좀 시장은 읽고 그리고 시장은 오히려 오늘 좀 그렇게 영향을 덜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반전이 없었으면 일단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것보다 전 김웅태 매니저님, 사실 우리가 이런 이슈 좀 다루기 전에 관세 이야기 나오기 전에 특이점에서 뭐 철강 이야기 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었죠. 그 정도로 요새 업황이 상당히 안 좋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 붙었다고 철강주가 뭐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올라가나?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만한 큰 매력도는 없습니다. 네. 자동차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철강이다 보니까는 매력도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소식 때문에 반사익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죠. 철강에 대비해서 알루미늄, 비철금속에 대한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 이런 금속 제품들이 오히려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도가 또 높아질 거고 수출 데이터가 그나마 떨어지지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또 한번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반사익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관세 부과가 좀 유예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네 라고 하면서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단기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 철강 업종이거든요. 뭐 땡땡 뭐 스틸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호재거리만 뉴스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20-30%는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낙폭이 컸던 섹터들이 철강 업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저점에서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지금이 타이밍이 될 거라고 좀 보고지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관세 부과했을 때 우리랑 협상 카드를 내밀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당연히 유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 입장은 결국에는 그겁니다. 방망이 하나 들고 있다가 한번 휘둘러 보고 내 편으로 들어와라. 네. 난 중국하고 나하고 싸우겠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위협적인 걸 가하고 그 다음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유예를 했던 것처럼 우방국 쪽에서는 아마 큰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방국들도 당연히 또 한번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관세를 계속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면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괜찮고 이거를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약재가 해소했으니까는 시세가 나오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반발 매수세로 들어왔을 때 그 수급에 대한 차이로서 짧게 좀 챙겨보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늘 이 이슈 보고 뭐 철강 이야기 많이 나와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철강이 업황 좋아지는 거야?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짚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현재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것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악의 수는 좀 준비는 해야겠죠. 만약에 조기준 매니저님 별 내용 없이 오늘 관세가 유효하고 계속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 타격은 좀 크려나요? 시장 타격은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결정된 게 아니고 이제 3월 달이니까 이제 2월 달에 수출 그쵸. 오더를 열심히 하고 이제 뭐 아마 뭐 밀어내기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당장 이제 3월 달에 이제 되면 우리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예. 이제 그 결과까지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 지금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막상 혹시라도 이제 뭐 현지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뭐 선거 전국으로 가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은 제 생각엔 다른 나라들이랑 열심히 협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철강이 굉장히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의 호황 속에서 이제 후판들 뭐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작년에 안 좋았다 올해까지도 안 좋은 게 뭐냐면 철강 업체들이 이제 철광석을 수입해야 되는데 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라든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빨리 이제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되겠죠. 근데 그 환율만 안정되면 제가 보기엔 아까 PER 다시 2, 3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고 네. 조선 업종의 호황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게 좋아진다면 뭐 철강주는 다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극저 가격이 있습니까? 포스코홀딩스부터 시작해서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이런 거 봤을 때 가격에 뭐 끝단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끝단에 왔을 때 항상 어떤 이벤트가 바닥을 찍어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3월 달에 충격이 있을 때 매수 찬스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될 것 같고요. 당장 뭐 한두 달,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제 25% 관세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친 타격은 굉장히 크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결국에 이제 누군가 만약 그 헌재에서 결정이 어떻게 되든 이제 대통령이 누가 다시 복귀를 하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든 해서 그 이제 트럼프랑 회담을 하겠죠. 관세 이제 철폐를 위해서. 그러면은 2분기 정도에서는 이제 3월 달이면 5월, 6월 정도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한 2달 정도 관세를 매기더라도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요번에 기회를 한번 잘 노려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부분에서 우리 기회를 타이밍을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강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큽니다. 뭐 건설 현장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 조선의 후판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예전에 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알루미늄을 보면요. 반면에 지금 철강이 1번 타자였고 이가람 매니저님 뒤에 이제 갑자기 뭐 자동차, 반도체, 관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가 된다라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있죠. 저는 사실 철강은 우리 증시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안 줄 그쵸. 걸로 봤고요. 진짜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IT 반도체, 전기전자 쪽으로의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시세가 좋았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다가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생산 공장이 없는 CMO 기업들 같은 경우 약간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가 되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 자체가 약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봤을 때 첨단 반도체 이외에 그동안은 중국만 규제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상호 관세에 따라서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우회 통로까지 어떻게 그렇죠. 뭔가 좀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우방국들 사이에서도 반도체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 나타날 거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철강보다는 3월 달쯤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트럼프가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이냐, 저는 우리 증시에는 그게 더 영향력이 크지 그쵸.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만 좀 잘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랑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3월쯤이잖아요. 네. 뭐 어떻게 2월 정도까지는 뭐 가지고 있다가 포트에서 정리하는 전략도 좀 안전하다고 보세요? 반도체요?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도 지금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은 저는 지금의 하락은 결국 제약바이오 또 다시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HBM 쪽은 약간 차익이 나오고 오히려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뭔가 얘기가 들리는 게 삼성전자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그다음 이고환신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디램 재고가 많이 줄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가 좋게 박히고 있는 게 많아서 레거시 반도체가 약간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규제 발표가 나오기 전에 한 2, 3월 달은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월 달에 또 겹치는 게 관세 얘기랑 우리나라 공매도가 또 겹치거든요. 저는 그래서 2, 3월 달, 3월 중순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3월 넘어가서부터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조심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관세부가 얘기 나왔는데 생각보다 약하게 되면 뭐 크게 우려감은 완화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용만 좀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도 관세인데 공매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트럼프의 철강 25%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들 모두 단기 트레이딩은 해볼만 하다, 타이밍 잘 잡고 종목 가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한 종목만 보도겠습니다. 왜요? 철강을 좀 나중에 담으려고요. 왜죠? 뭔가 갑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요, 중에서? 그렇진 않은데 네. 그냥 한 종목만 여러 가지를 이제 늘어놓으면은 시청자분들도 오히려 집중적으로 봐라? 네, 집중적으로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는 스테인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오히려 이럴 바에는 생각이 이제 달라지는 게 다른 모멘텀이 갖고 있는 섹터를 같이 보는 게 어떨까. 다른 모멘텀까지 할 수 있는 거. 저는 구리
구리까지. 네, 오. 구리에서 2구 산업, 당연히 구리하면 2구 산업인데 2구 산업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구 산업이 이제 전력에 들어가는 이제 구리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좀 밀리긴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전력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선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구리 사용량도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사보면은 2구 산업만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관세 부과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구리가 또 가격이 상승하면은 오히려 또 거기에 따라서 2구 산업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는 차라리 볼 거면은 2구 산업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연기금과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차피 바닥권, 이게 4,000원에서 4,500원, 4,600원 사이가 계속적으로 물량을 치고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한 10에서 15% 정도 수준인데 그 자리에서 4,800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장기 평선을 뚫어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면은 5,500원까지도 한번 매물을 소화하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면 또 해지 역할도 할 수 있는 종목 될 것 같아요. 2구 산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뭐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제 뭐 그 석유 시추 관련해서 행정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도 이제 그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지만 쿼터즈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송유관이 있습니다. 송유관은 기름을 이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옮기는 거를 송유관이라고 유정관이라고 그래서 그 유정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정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단어 한국말이 좀 이해 안 되는데 시초관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유정관이라고 이렇게 이 계란 같아요, 계란. 계란 같은 그래서 근데 유정관인 게 뭐냐면 시초관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강으로 해서 석유라든가 가스를 이제 땅 속에다 깊이 시추하는 거를 이제 유정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세아제강, 넥스틸, 그다음에 휴스틸 세 개 회사인데 이 세 회사가 오늘도 넥스틸이 이제 거의 20% 이상 올라갔던 게 넥스틸 미국 공장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정관, 그러니까 유정관 관련 주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정관이 그냥 아무나 생산한 게 아니고 미국의 석유 회폐에서 승인된 그 어떤 품목, 그러니까 승인된 어떤 이제 그 제품을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허가가 나 있는 게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세 개 회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매출이 높은 데가 세아제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점에서 한번 세아제강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 세 종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세 부과는 했지만 미국 내에서 철강을 다 만들어서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정관을 본다라면은 거기하고 관련된 종목들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현대제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또 종목이 좀 겹치는데요. 네. 지금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서 똑같이 보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미국 휴스턴에다가 공장을 하나 더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릴 거라서 이번에 관세만 잘 넘어가게 되면 미국 내에서 시추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국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형제 그룹인 세아베스트 지주가 있습니다. 세아베스트 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철강 쪽인데 이쪽은 뭐 강관 쪽은 아닙니다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미국 안에서 우주산업과 관련된 소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서 세아베스트 지주는 철강 플러스 우주항공과 관련된 소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 지주, 세아베스틸, 지주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철강, 관세 이 부분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네이버에서 이제 자체 LLM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세계 각국에서는 프랑스에서도 이제 AI 정상 회의가 있었다. 다양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여기를 좀 크게 봐서 오늘 뭐 TSMC 이야기도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반도체를 좀 살리려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 때문에. 하지만
또 오히려 TSMC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뒤통수를 맞은 게 하나 좀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알트먼이 결국 선택은 TSMC에 했다는 것. 이거 좀 관중을 많이 올려놓고 변죽을 많이 올려놓고 우리 결국 선택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괘씸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AI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랑스에서 AI 이야기를 뭐 유럽에서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시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이슈나 뉴스라고 보십니까?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이슈라기보다도 네. 좀 여러 가지 우려감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AI 행동과 관련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프랑스 쪽에서도 발표가 나오기를 프랑스도 AI를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스타게이트처럼 프랑스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결국 미국은 최강의 AI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식의 발표도 나와줬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의 바이두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그 바이두가 오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로이터의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뭔가 오픈 AI를 뛰어넘는 지금 LLM을 활용한 지금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AI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아무리 중국에서 그렇게 저비용에 들어간 결국 추론에 최적화가 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AI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기업인 바이두 CEO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AI 투자는 멈추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오늘 한 번 더 인터뷰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추론이 아무리 저비용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뒷배경이 결국은 더 커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투자는 더 이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일단 보는 관점이 이번 회의에서도 한 번 더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중국에 대한 AI 소프트웨어들 때문에 투자 규모를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은 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각국에서는 더 투자 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관점이 많아지고 있는 것만큼 결국은 이쪽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네이버랑 카카오도 있었고 특히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가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 준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달에 뭔가 2월 달에 발표가 좀 몇 개 나와줄 게 있을 것 같고 지금 카카오만 많이 올라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이버가 지금 자체적인 LLM을 만들어서 뭔가 좀 발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솔트루스라는 기업이 다음 주인가에 아마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세대 버전을 좀 발표할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도 LLM 관련돼서 좀 많이 발전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올라가다 약간 내려왔었고 최근 반등을 주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결국은 팔란티어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지금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가 아닌 보시는 것처럼 그쵸.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주도를 하고 있는 게 미국장이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자금 동향 자체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넘어가 주고 있고 하드웨어의 발전도 무조건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건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 그쵸. 쪽에서 돈 버는 기업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올해부터의 뭔가 좀 컨셉이 잡히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들 결국 국내에서 좀 봐야 될 종목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뭔가 AI 소프트웨어다 하게 되면 좀 반발력이 좋고 탄력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조금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들 많이 보시는 게 오늘 같은 경우 또 마음 AI가 엔비디아 쪽과 뭔가 연계가 생긴다라고 해서 마음 AI가 또 급등세를 보여줬고 최근에 솔트루스가 이제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서 영세 강세 나타나주고 있는데 오늘 일단 올라갔다 밀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 AI를 활용해서 뭔가 엔진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3월 달에 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우리나라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들, 결국 제약바이오도 미국에 있는 빅파마하면서 커졌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결국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미국에 있는 큰 기업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가 있어서 결국은 국내도 미국의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누르게 되면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다 말할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디까지 뭐 제가 생각을 하고 너무 말씀 많이 해가지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쫙 얘기는 해주셨어요. 좀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 TSMC까지 다 네, 해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딥시크가 만들어준 뭐 딥시크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우려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딥시크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시간을 빨리 땡겨왔다라는 이 걸출한 결과물 하나 정도는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국내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기 좋은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도 지금 뭐 조선만큼이나 AI 소프트웨어는 좋게 보고 계시죠? 키워드는 AI죠. 더 좋은 건 AI다 그럼요. 사실. AI가 먼저입니다. 조선은 그냥 항아리 단지에다가 담아놓는 거고 네. AI는 매일 들여다봐야 되는 섹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가람 매니저님이 그냥 다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방송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우리 앵커가 눈치가 없는지 종목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네,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네. 질문을 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는 AI입니다.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듯이 AI 키워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볼 것이냐 하드웨어를 볼 것이냐 그거에 대한 논쟁을 계속 왈가불가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엔 같이 가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지금은 시도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일 뿐이지 이번에 딥시크에 대한 새로운 거에 대한 출현으로 인해서 왈가불가하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공정관계에 그쵸.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유럽에서도 이제 자기네 국가에다가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AI는 엔비디아죠. 네.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또 엔비디아와 또는 애플이라든지 오픈 AI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스소프트도 있지만 뭐 셀바스 AI, 뭐 마음 AI, 음성인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SB 소프트처럼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섹터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하드웨어 쪽으로 본다면 반도체기로 또 봐야 되는데 또 반도체기까지 하면은 또 이제 조기주 매니저님 한 얘기가 없어져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눈치가 너무 좋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어디까지 얘기해줄까 듣고 있었는데 반도체 얘기로 한번 바톤 넘겨보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TSMC 매출 아주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쭉 하고 있었는데 하드웨어도 좋을 것 같단 말이죠. 사실 투자 매력도가. 여기가 지금 뭐 둘 다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요런 AI 반도체를 네.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 이제 오픈 AI가 이제 TSMC다 물론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가 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직까지 파운더리 관련해서 정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오픈 AI가 우리나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걸 바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수율 문제가 이제 삼성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다시 절치부심해서 따라간 다음에 HBM을 먼저 하고 파운더리 빨리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제가 보면 조금씩 좋아질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카카오하고 오픈 AI가 만났고 딥시크가 1조 투자로 해서 이게 이제 성공하는구나 10조에서 20조를 투자해야지만이 이제 이 LMM 관련해서 챗GPT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했는데 1조 투자로 가능한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각국이 이제 그 정도면 우리나라도 할 수 있어. 10조라는 금액을 못 하겠지만은 1, 2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TSMC나 삼성전자도 좋지만은 이거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도 그쵸. 좋아질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해진 공동 의장이 보면은 이제 다시 등판을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카카오와 챗GPT, 오픈 AI가 협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보기에는 독자 개발을 하겠다는 네이버가 이제 외부와 MOU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쵸. 그런 지시사항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더 투자 늘릴 가능성. 네이버도 지금 현재 최근에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클라우드 X 나오고 나서 지금 크로바 X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변화가 없거든요. 뭐 한다는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게 등판한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픈 AI뿐만 아니라
AI 플랫폼 관련 주들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팹리스, 디자이너스,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까지 좀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요것만 짧게 대답 가능한가 좀 네. 궁금합니다. 결국에 오픈 AI가 TSM 선택했잖아요. AI 칩 만드는 거.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우리나라랑 뭐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좀 악재성 뉴스로 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결국 TSMC랑 뭐 자체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TSMC도 캐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뭔가를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한테도 결국 좀 수혜가 올 걸로 저는 보고 있어서 이번 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결국은 국내 기업도 아마 같이 하게 될 날이 또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TSMC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바로 압축해 볼게요.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뭔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잠시만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네. 솔트루스 적어놨고요.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인가에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루스는 신제품 개발에 대한 신제품 공개가 있기 때문에 솔트루스를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LLM 가지고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S,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관계에 있는 이스트 소프트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트록스 이스트 소프트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카카오와 오픈 AI 관련해서 이제 카나나가 곧 나오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그래서 카나나의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카카오와 그다음에 이제 같이 분산 바이브 컴퍼니, 그러니까 바이브 컴퍼니가 이제 카카오가 8% 정도 지분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두 회사와 더불어 네이버도 지금 현재 다시 이제 경쟁 구도 속에서 네이버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가 찾아본다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SK텔레콤이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SK텔레콤, SK그룹주도 이런 AI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각을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두각을 안 나누고 있지만은 그와 관련된 종목을 찾는다면 코난 테크놀로지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태 매니저님 종목 볼까요? 네, 저도 뭐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성인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음 AI 또는 셀바스 AI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때 한번 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종목 모두 압축해 봤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이후에 유튜브 통해서 공개 방송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뭐 보여드렸어야 될 자료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못 보여드린 자료와 앞으로 공략해야 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제가 이제 지하 이노베이션 말씀드렸는데 이제 권리락이 됐습니다. 유상증자 권리락이 됐고 그러면 오늘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저는 이제 유상증자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파셔도 되고 50% 이상 지하 이노베이션 수익을 챙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릭스 관련해서 지금 단기간에 100%가 올랐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릭스 궁금하신 분들 조기준 매니저 특포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태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이후에 10시부터 유튜브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새롭게 종목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유리기판에 숨겨진 진짜 수혜주를 발굴했는데 이거를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궁금하다면 무료 방송에서. 네, 궁금하시면 무료 방송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